반갑습니다. 8월 10일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본 야구는 월요일에도 일단 경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좀 해야 되고 불펜 운영 쪽에서 이제 조금 경기를 놔버리는 경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대목이겠죠. 자, 그리고 예, 오늘 한 경기 한 경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얼렁얼렁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반테린돔에서 열리는 주니치 대 요미. 사실 이 경기가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경기가 좀 아쉬웠죠. 예, 이 경기가 사실 결국에 뭐 제가 믿었던 거는 주니치 방망이에요. 그죠?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는 그래도 한 두 점에서 석 점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주니치가 이제 빠따를 몇 점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했는데, 확실히 이 경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요미 승이냐, 주니치 역이냐, 아니면 주니치 오버냐, 예, 여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자, 일단은 주니치가 그래도 어제 한번 방망이를 좀 치면서, 타격감을 좀 그래도 조율했다는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일단 요미우리는 뭐, 경기가 좀 쉽게 초반에 좀 그렇게 되면서 이번 주 이제 불펜 운영도 좀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경기 운영을 좀 놔버린 그런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약간 좀 꼬름한 선발들이 나옵니다. 메히아 일단 올 시즌 3승 7패 ERA 4.85로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확실히 최근에 폼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두 경기 부진, 요미우리 전에 4.2이닝 3실점, 한신 원정 가가지고 5이닝 7실점 10피안타. 일단 뭐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요즘 타격감이 뭐 미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좀 감안은 좀 해줘야 되겠지만 확실히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6월달 4경기에서 5.85 찍고 있고요. 7월달 3경기에서 6.31을 찍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계속 좀 좋지는 않은데 이제 슬슬 한번 좀 좋아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낮기는 하다. 홈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올 시즌 홈에서 5경기 2승 3패 ERA 4.50 요미우리전 한 번 등판에서 4.2이닝 3실점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낮다고 좀 보여지긴 하죠. 요미우리가 방마이가 좀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감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메이아는 좀 믿기가 어렵다. 이노우에 하루토 올 시즌 선발로 이제 좀 기회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좀 체력적인 좀 부담이 좀 느껴지는 그런 선수기는 해요. 뭐 한 번씩 꽉 막아주는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기복이 있고 확실히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선수다. 이제 직전 야쿠전 4.2이닝 3실점 1피홈런 지금 연속 피홈런을 좀 맞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주니시 상대 올 시즌 한 번 등판에서 8이닝 무실점 역대 전적은 뭐 쏘쏘했고요. 원정에서 딱 한 번 등판 그리고 6이닝 3실점 7피안타 1피홈런 승투 이렇게 됐다. 일단은 선발들은 두 선수 다 좀 사실 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한데 그래도 저는 이노우에 하루토가 좀 근소하게 좀 우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메이아가 올 시즌 성적이 전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요미우리가 이제 타격감이 조금 좀 떨어져 있고 어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선발에서 약간 우위가 있는 요미우리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요미우리가 최근에 조금 좀 빠따나 득점력이 좀 아쉬운 경향은 있기는 한데, 어제 일단 10안타를 때려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10안타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주니치 빠따를 어제 좀 너무 살려져 버렸어, 그지? 그 부분이 살짝 걱정되기는 하지만은, 주니치야 뭐 언제든, 방망이가 확 죽어도 이상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솔직히, 메이아는 털어야죠. 메이아는 털어야지. 메이아는 진짜 올해 너무 안 좋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 승 사이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5.5 기준치의 오바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 니오넴 대 세이브. 자, 일단 어제 경기들이 없었던 팀들이죠. 일단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라쿠텐 원정 가서 전승으로 가져왔고요. 이제 라쿠텐이 방망이가 지금 계속 죽어 있단 말이야,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득을 좀 봤다고 봐야 되겠죠.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리스 상태로 전패했는데 이 경기들을 제가 세이브 역을 2경기나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배경이 있어. 선발에서 본인들이 전부 다 앞서는 경기들이었고 상대 투수들이 되게 약한 투수들이었거든. 근데 못 털었어. 그리고 졌어. 그러니까 뭐 세이브는 역시나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드류 베리아겐 이 선수가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수가 일본 야구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제 니오넴에서 뛰던 선수고 니오넴에서는 선발로 뛰었는데 ERA 보면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이렇게 가면서 좋지가 않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이 친구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불펜으로 뛰었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뛰었고 불펜으로 한 시즌 정도는 잘 던진 시즌이 있어요. 예, 근데 다시 이제 리턴을 했고 근데 올해도 조금 좀 기복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뭐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선발이 좀 잘 안 어울리는 선수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확실히 어떻게 미국에서 아무리 불펜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성적이 더 좋았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런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복귀 후에 뭐 소소하게 던지다가 직전 경기 오릭스에서 이제 3이닝 5실점 2피 홈런으로 이제 크게 한번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이브는 이제 뭐 에이스 이마이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올 시즌 기준으로 이마이가 에이스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타케오치 아니야? 타케오치가 더 에이스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올 시즌 이마이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수가 라쿠텐 상대로 진짜 엄청나게 강한 선수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선수인데 최근에 라쿠텐 상대로도 전부 졌어. 전부 졌고 실점도 2실점, 3실점 뭐 이렇게 나왔고 이 선수가 특징이 뭐냐면은 9위는 최고야. 9위는 일본 야구 기준으로서도 이 정도 삼진 뽑는 선수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예, 별로 없는데 9위는 짱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볼넷입니다. 볼넷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제구가 이제 꾸준하게 좀 많고, 그러니까 볼넷이 꾸준하게 많고, 최근 10경기 보면은 볼넷을 31개를 줬어요. 31개. 경기당 3개 골로 준 거죠. 예, 이거는 일본 야구에서는 피안타 하나, 볼넷 하나,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투고리그에 가까운 리그이기 때문에 출루 하나가 되게 큰데, 이렇게 볼넷을 많이 줘서는 안정적으로 던지기가 어렵죠. 이제 삼진 능력이 좋다 보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괜찮기는 하지만은 꾸준히 요즘에 실점이 2실점, 3실점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 니오넴전 원정에서는 한번 만나서 7이닝 2실점 1자책 10피안타로 좀 좋지가 않았다. 최근 2경기 연속 피홈런도 허용을 하고 있고 상대 전적은 7승 2무 5패 그리고 홈에서는 3승 1무 3패로 니오넴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선발은 아무리 이마이가 좀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마이가 좀 나은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세이브가 베르하겐을 탈 수 있냐 이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일단 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굉장히 불안한데 최근에 사실 다나카 마무리 다나카는 여전히 계속 불안해요. 똥줄 세이브도 많이 거두고 근데 다나카를 제외하면은 의외로 요즘 또 불펜들이 또 기본빵을 좀 해주거든요. 나머지 불펜 자원들은 그런 점은 좀 참고할 만하고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수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다카시마 타이토, 사토 카즈마 이 선수들도 시원하게 못 털었단 말이야. 솔직히 이름 들어도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죠. 사토 카즈마는 제가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 주인공 그 주인공이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얘 신빙인데 얘네들도 못 털었어 세이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오늘도 물론 이제 에스콘 필드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망이를 좀 기대할 수 있고 올 시즌 에스콘에서 득점력이 경기당 3.3점으로 괜찮긴 한데요. 이게 약간 맹점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득점 평균 득점이 왜 좋게 나오냐면 우에하라 겐타가 나왔던 경기를 한번 크게 털어먹은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역시 뭐 에스콘에서의 방망이가 조금 좀 낮기는 하겠지만 세이브의 방망이를 너무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근거로 저는 뭐 니오넴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동기부여도 좀 잘 안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니오넴 승마 5.5인치에는 요 경기는 이제 니오넴 방망이가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바를 한번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예. 약간 언어번은 좀 애매하긴 하죠. 예. 니오넴 빠따 때문에. 자, 다음은 소뱅 대 라쿠, 아리아라 코에 대 코자 타츠키. 일단은 소뱅 같은 경우는 지바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 예, 그리고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니오넴 상대로 3경기 모조리 내줬고 이제 타격감이 영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한 경기 정도 잘 쳤고 지난주에도 한 경기 정도 잘 쳤고 물론 라쿠텐이 계속 타격감이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안 좋지는 않겠지만은 뭐 지금은 타격감이 너무 좋지 않다.
일단은 아리아라 코엔은 일단 나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직전 경기 진짜 개빡쳤죠 저희가. 예, 득점 지원도 엄청나게 받았던 경기인데 니오넴 상대로 그거를 7이닝 6실점 5자책 2피홈런으로 탈탈 털려 먹었고, 이제 아리아라 코에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이 선수가 이제 야외 구장에서 좀 약점이 좀 있고, 그리고 낮 경기에 은근히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낮 경기이긴 하죠. 한 번씩 털리는 경기가 낮 경기가 조금 있기는 있어. 아유 우리 엘드리찬이,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경기니까 좀 그렇고 직전 경기에서 잃어버리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상당히 걱정스럽긴 하고,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3경기 2승 1패 1.35로 뭐 나쁘지 않고요. 작년 라쿠텐 상대로 2경기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다. 일단 한 경기에서 크게 털린 경기가 한 번 있어요. 이 경기도 7인 6실점이야. 이 경기도. 아씨 오늘도 저 털리는 거 아니야? 씨. 근데 지금 뭐 저도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쿠텐이 지금 방망이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건데 라쿠텐도 한번 터지면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의 타격감은 거의 세이브급이거든요. 지금 오릭스만도 못해 솔직하게. 그지? 오릭스가 요즘 빠따를 그래도 괜찮게 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라쿠텐이 타격감이 올라오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되기는 하지만은 지금의 라쿠텐을 믿기는 조금 어렵다. 일단은 뭐 라쿠텐 상대 괜찮았는데 작년에 크게 털린 경기가 한 번 있다라는 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리아라 코에이가 이제 홈에서는 상당히 잘 던지긴 하거든요. 직전 경기 뭐 홈에서 한번 털리긴 했지만 홈에서는 뭐 1점대 찍고 있는, 홈에서 강점이 있는, 그리고 동구장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코자 타츠키 이 선수가 이 선수도 조금 이제 포인트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소뱅 상대로 굉장히 잘 던졌어요. 올해 이제 신인 선수인데 올해 소뱅 상대 2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승투를 가져왔고 6이닝 무실점 그리고 6이닝 2실점 경기. 이 경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경기가 소뱅이 실책으로 경기를 그냥 후루룩 놔버린 경기거든요. 일단은 외야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한 점 차로 졌죠. 3대2로 그냥 점수 굳어버리면서. 네. 근데 일단 소뱅이 최근에 자완 상대 잘 쳐. 근데 그 잘 치는 구간에서도 코자는 잘 못 쳤어. 물론 이제 그 경기는 실책이 껴있기는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할 만한데, 저는 이 선수가 소뱅을 최근에 너무 자주 만난다. 이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요. 소뱅 경기를 제외해도 뭐 나름 잘 던지긴 하지만 무실점으로 꽉 막는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한 2실점 정도 꾸준하게 주고 한 6이닝 요 정도 던지는 선수인데, 최근 소뱅을 너무 자주 만났어. 그리고 이 선수 장점이 디셉션이거든요. 폼이 약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이 좀 필요해. 근데 너무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점이 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뱅이 이제 홈에서는 빠따기 대치가 분명히 높은 팀이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자주 만난다. 7월 달에만 2번 만났거든. 그러니까 저는 코자가 오늘은 좀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 근데 이 경기가 사실 라쿠가 빠따만 좀 괜찮다고 하면은 진짜 오바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준점도 6.5라서 좀 너무 높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소뱅 승, 그리고 6.5gen치에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자가 너무 자주 만난다. 자주 만난다. 아리아르 새끼 오늘 술 처먹었는지 안 처먹었는지 또 중요하긴 하지. 지난 경기 처먹었으니까 이번엔 좀 참겠지. 자, 다음 경기는 요코 대 야쿠, 오느키 시니치 대 다카하시 케이지. 이 경기는 형들 근데 사실 선발들이 둘 다 좀 애매하고, 오느키가 조금 좀 나은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선발들이 좀 더 애매하고, 근데 이게 배당이 진짜 이 경기도 좀 심해. 뭐 소백은 그렇다 치겠어. 근데 이 경기도 1.46 맞아? 이거 오느키 나오는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는 뭐 저희가 이제 요코를 가져갔고, 요코가 뭐 잘 이겨줬습니다. 그죠? 방망이도 좀 괜찮았고, 일단은 마키가 요즘 좀 살금살금 좀 치고 있는데, 오스틴이 조금 아쉽고, 어제는 이제 홈런 2방으로 이제 경기를 좀 가져왔죠. 확실히 이제 어제 경기를 제가 좀 봤던 근거 중에 하나는 야쿠르트가 원정에서 방망이가 항상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제 좀 아쉽긴 하죠, 솔직히. 어제 4안타 2득점이에요. 어제 이시타 유타로가 나오는데, 이시타 유타로도 사실 신빙치곤 잘 던지긴 하지만 신인 선수잖아. 근데 너무 못 치긴 했다. 너무 못 치긴 했고, 무라카미, 오수나, 산타나 중에 무라카미만 안타를 하나 쳤을 거야, 어제. 무라카미만. 근데 마키가 요즘 살살 좀 치기 시작해. 일단 오느키 올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해가지고 3승 7패 ERA 3.11, 최근 2년간에 비해서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시즌이긴 하고요.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6월 좀 여름 들어가지고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조정기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2군에서 2승 무패 ERA 1.73, 삼진 5.5,
5.5개, 그리고 볼넷 2.4개, 피홈런 0.3개. 뭐 2군에서 역시 괜찮았어요. 예, 2군에서 성적은 나름 기대치가 좀 있어. 근데 이 선수가 조금 이제 구위가 좀 떨어졌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1군에서도 최근 2군 2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삼진 비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히 이제 구위는 조금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제구나 이런 뻔은 뭐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2군에서 올 시즌 야쿠르트 상대 두 경기 2실점씩 기록하면서 한 경기는 승투, 한 경기는 패전. 최근 야쿠르트 홈에서 10경기는 2승 3패, ERA 3.00으로 뭐 쏘쏘하다. 확실히 기대치가 이렇게 뭐 아주 높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약간 뭐 짬바 경기 운영 이런 쪽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다카시 케이지 올해 3승 6패, ERA 3.82로 좀 좋지가 않고요. 이 선수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 2년간 원정에서 더 좋지가 않아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그 뭐야, 야쿠르트 선수고 홈에서 더 안 좋아야 정상인데, 원정에서도 좋지 않아. 좀 골 때리긴 하죠. 요코하마 상대로 올 시즌 한 경기 등판에서 4.1이닝 4실점도 좋지 않았고, 이 선수가 요코하마 상대 전적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배당을 이렇게 준 것 같아. 어, 이 선수가 요코 상대 전적이 진짜 좋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배당을 이렇게 준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저도 사실 선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느키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예, 오느키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46 배당은 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그래서 가져갈지 말지만 좀 결정을 좀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일단 어제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마키 괜찮았고, 근데 상대 중심 타선들은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빠따도 요코가 근소우위, 선발도 요코가 근소우위,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배당이 조금 재미없기 때문에 가져갈지 말지는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요코 승마 7.5 기준치는 조금 좀 기준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가지고, 이게 오누키한테 한번 말리면은 그래도 이게 언더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선발만 보면 오버 찍고 싶긴 한데 6.5면 오버 찍었을 것 같아. 예, 근데 7.5면은 저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신 대 히로카프. 요거 좀 재밌는 경기죠. 일단은 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요즘 보면은 사토가 수비에서 말아먹는 경기가 몇 번 있어요. 그죠? 내가 최근 본 것만 2번이거든. 어제도 사토가 경기를 말아먹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제 히로 역을 봤어요. 근데 히로 역을 본 근거는 이건 아니긴 했지. 어, 그, 걔 이름 뭐야? 히로 선발. 걔가 2군에서 성적이 아주 뭐 괜찮았고, 그리고 무라카미가 홈에서 잘 던지지만 여기는 고시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당 보고는 내가 한신 정 못 가겠다. 이게 이제 판단의 근거였고. 근데 솔직히 히로 역까지도 주력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토의 실책이 뼈아픈 실책이 좀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신이 빠따가 조금 좀 죽는 느낌. 물론 이제 실책이 나왔던 경기니까 경기 흐름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예. 근데 확실히 고점을 찍고 좀 한신의 방망이가 좀 내려온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고, 반대로 히로는 빠따가 좀 올라간다는 느낌. 요 느낌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제 16안타 6득점. 상대가 뭐 실책이 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상 원정의 무라카미라고는 하지만 뭐 굉장히 잘 쳤죠. 예. 그리고 하나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이제 한신의 감독님께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지랄을 한번 했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이 감독님 아시죠? 이제 늙은 감독님이신데 이제 비싼 시계 차시는 2억짜리 시계 차시는 그 감독님이 공개적으로 사토 이 새끼 정신 차려야 된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롱 릴리버로 나왔던 게 누굽니까? 마사시 이토죠. 마사시 이토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팀 분위기도 조금 좀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예. 원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토가 최근에 뭐 수비에서 몇 번 이렇게 경기를 터트려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실책을 해가지고 오늘 선발 매치업이 조금 골 때리고 재밌는 매치업입니다. 일단 오타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죠? 예, 히로시마 상대 폭격기입니다. 최근 히로시마 상대 10경기 7승 무패, ERA 0.69. 엄청나죠, 그죠? 예, 작년과 올해 히로시마 상대 11경기 8승 무패 0점대 찍고 있고요. 최다 자책 경기가 2자책 경기예요. 예, 뭐 직전 경기 일단 요코하마 상대로 4실점 2피홈런으로 좀 좋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뭐 히로시마 상대는 뭐 압도적이다. 근데 히로시마가 지금 타격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모리스타. 모리스타는 뭐 누가 봐도 지금 히로시마 에이스 모드죠. 에이스로 잘해주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도 근데 상대 전적이 좀 재밌는 거는 있는 게,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보면은 0승 6패, ERA 3.69. 사실 선발이 누가 더 좋은 선수입니까? 모리스타예요. 그죠? 누가 봐도 그냥 모리스타가 더 좋은 선수예요. 근데 상대 전적은 엇갈려 있단 말이야. 그지? 일단 올 시즌 두 경기 한신 상대해가지고 7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진 경기가 있는데, 승원이 좀 안 따라준단 말이야. 승원이.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0승 6패, 3.69. 근데 올 시즌 두 경기는 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전체적으로 승원이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올 시즌 오타케가 히로시마전 나올 때 오타케를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저는 오늘은 좀 반대 양상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제 경기가 좀 그랬고, 그리고 양 팀의 빠따 사이클이 좀 엇갈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만 떼놓고 봤을 때는 모리스타가 더 좋은 선수라고 당연히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기 그랬던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저 히라 역을 한번 볼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히로 역풀 5.5 기준치에는 그래도 에이스급 매치업이니까 5.5 언더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 이제 언더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형들 당분간 쉬는 날이 없이 경기를 해요. 없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요미우리도 경기를 확 놔버리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더를 보실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최근에 언더가 터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히로 역풀 1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부분 때문에 경기를 놔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1은 조금 좀 리스크가 좀 높아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5.5인치는 언더. 자, 다음은 지바 대 오릭스. 일단은 지바로 때는 소뱅 상대 한 경기 가져왔고, 이제 뭐 타격감은 뭐 절정의 타격감은 아닌데 뭐 꾸준한 타격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지바 롯데입니다. 일단 오릭스 같은 경우에 세이브 상대로 이제 타격감을, 괜찮은 타격감을 바탕으로 승리를 많이 챙겨왔다. 선발 쪽에서 사실 미스매치 경기들이 많았는데 전부 이겨냈다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세이브 상대로 친 거라서 어느 정도 좀 거르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뭐 타격감 자체는 괜찮다, 쏘쏘하다,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오릭스 기준으로. 자, 카라카와 유키 올 시즌 딱 두 경기 등판했고요. 세이브전 6이닝 무실점, 라쿠텐전 6이닝 1실점 했고, 22시즌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불펜으로 주로 뛰었습니다. 2군에서는 3승 2패, ERA 2.00, 삼진은 4.8개, 볼넷은 0.2개. 볼넷 엄청 인상적이죠. 홈런은 0.4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이가 이제 89년생으로 나이가 좀 많으니까 구위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제구는 진짜 상당히 좋다. 제구는 상당히 좋아서 이제 조금 이제 홈런만 좀 조심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던질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선수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킷이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죠? 오릭스가 이제 상대 전적이 좀 좋지는 않은데, 뭐 최근 성적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최근 샘플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크게 뭐 의미를 두기에는 어려운 상대 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 선발은 이제 문제 미야기가 나오죠. 미야기. 이 선수 복귀 후 아직까지도 좀 감을 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구속은 제가 봤을 때는 구속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구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속하고 구위는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니까. 구속이 좋다고 무조건 구위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피안타 허용도 좀 많고요. 피홈런도 꾸준하게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지바롯데 상대는 거의 천적 수준으로 잘 던진 선수기는 해요. 올 시즌 3번 만나가지고 7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8이닝 3실점 모두 패전이 되기는 했고요. 지바롯데 상대로는 상당히 좋았다.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4승 3패, ERA 1.26으로 상대 전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좀 상태가 좀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상대 전적은 지바가 11승 1무 4패로 상당히 좀 앞서 있고요. 홈에서도 6승 3패. 일단 선발 매치업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미야기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또 양팀 빠따를 또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오릭스 같은 경우에야 뭐 타격감이 본인 팀 기준으로 괜찮긴 한데 세이브 상대로 쳤다는 거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가라카와 유키 이 친구한테 홈런을 치지 못하면 좀 말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미야기가 뭐 지바롯데 상대 굉장히 좋았지만은, 사실 최근 몇 년간의 미야기는 뭐 상대 전적이 안 좋았던 팀이 별로 있을까요? 뭐 워낙 잘 던졌던 선수니까. 근데 지금 폼이 안 좋다는 게 뭐 핵심이죠.
언젠가는 뭐 좋아질 선수기는 하겠지만은 최근 폼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역배긴 하지만은 저는 지바롯데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바롯데 역풀 6주먹 기준치에는 이게 오바 언오바가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를. 예. 자, MPB 6경기는 쭉 한번 알아봤고 다음은 크보. 오늘 크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불펜 체크들을 좀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크보가 오바가 개꿀인데 오바도 나름 좀 고르고 골라서 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 5경기 오바가 다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경기 피할 경기는 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일단 LG, NC, 최원태 대 목지훈 이렇게 나오고요. LG가 어제 뭐 요키시는 잘 털었고 이후 득점력은 좀 아쉬웠고, 근데 불펜은 최근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죠? 어제 결국에는 불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일단 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번트 실패가 좀 치명적이었죠. 어제 번트 병살이 한번 나왔을 거야. 이제 거기에서 경기 흐름이 좀 넘어갔다고 보고요, 그죠? 거기에서 저는 LG가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오늘은 최원태가 나옵니다. 일단 복귀 후 좀 꾸준하게 좀 좋지가 않아요. 예, 꾸준하게 좋지가 않고 복귀 경기가 이제 헤드샷 이 경기였죠. 퇴장 경기 4실점, 하나전 3이닝 6실점 2피 홈런, 롯데 5이닝 3실점 1피 홈런. 근데 이게 기준점을 10.5를 받은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최원태가 NC 상대로 좀 좋았거든. NC 상대로 올 시즌 3번 등판해가지고 2승을 챙겼고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5승 1패 ER이 3.86으로 NC 상대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좀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목지훈이 어쨌든 직전 경기 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를 좀 본 것 같아, 상대 전적을. 일단 목지훈 지난 경기가 이제 KT 경기였고요. 일단 뭐 득점 지원도 조금 받았던 경기라서 조금 편하게 좀 공격적으로 좀 던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사실 볼질이 좀 많이 심했어요. 아무래도 뭐 데뷔전이니까 볼질이 좀 심할 수는 있을 것 같고 3.2이닝 4실점, 그리고 볼넷도 꽤나 나왔던. 그래도 자꾸 뭐 스트라이크는 던지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장점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고, 그래도 좀 장점으로 볼만한 거는 직구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 직구의 공 끝에 움직임이 조금 테일링이 좀 있으면서 나름 괜찮은 공 끝에 보여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 이런 선수들의 특징은 경기 초반이 관건이에요. 그죠? 경기 초반에 분명히 위기는 오는데 그 위기를 한번 넘겨내면은 그래도 한 3, 4이닝 가는 거고, 그 위기를 못 넘기면 이제 탈탈 털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어제 뭐 초반에 친 거는 인상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확실히 김현수 아저씨가 끊어먹는 게 좀 크고, 홍창기도 지금 솔직히 좀 짜증내고 있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짜증이 지금 잔뜩 올라와 있는 홍창기는 좀 위험하긴 해. 어, 그래서 일단 이 경기도 어제 경기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역시 뭐 이제 깜짝 콘투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목지훈 같은 젊은 선수들이 1회 뭐 2회 뭐 위기를 한번 넘기면 그래도 3인 4인이 좀 가긴 하고, 최원태가 NC 상대로 좀 강했던 부분들, 근데 최근에 폼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는 별로 안 되긴 하고, 어제랑 좀 비슷한 양정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LG가 불펜 운영이 오늘 좀 어려워요. 일단 올 3연 나오면 3연투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영찬, 정우영, 김진성, 김유영, 이지강. 결국에는 어제 진흙탕 싸움에서 불펜 싸움에서 이겼던 LG거든요. 3연투 선수들이 이렇게 많고, 3연투가 아닌 불펜은 김영준, 정지현, 임준영, 이종준 요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펜 운영이 좀 많이 어렵다. 음. 어렵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유영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투구수가 조금 좀 적었거든요. 예, 그래서 첫날 투구수가 좀 적어가지고 아마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승패 라인은 당연히 LG를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발의 기대치는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 강점이 좀 있었던 최원태긴 하니까 그래도 이닝 팀 기대치도 뭐 있기는 하고, 그래서 LG를 보긴 하는데 LG 승이 이게 배당이나 이제 불펜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는 리스크 대비 조금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만에 찍으면 1.86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바를 가겠다는 마인드야, 이 경기는. 오바를. 일단 LG도 지금 불펜 일정이나 상황이 썩 좋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 뭐 NC 같은 경우에는 불펜 일정은 괜찮거든요. 불펜 일정은 괜찮긴 한데 불펜 일정은 널널하긴 한데 불펜 자체가 너덜너덜하죠. 그것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늘
오바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로 보여진다. 오바가 LG 1만엔보다는. 일단 NC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널널하긴 한데 불펜들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긴 하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도 어쨌든 불펜은 오늘 NC가 그래도 조금은 좀 나은 느낌이긴 하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불펜을 믿을 수는 없다. 자, 다음 경기는 SSG 대 두산. 어제는 일단 뭐 치고받는 경기 끝에 이제 두산이 문학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죠? 확실히 문학에서 안 좋았던 흐름을 한번 끊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기는 해요. 김강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너무 좋지가 않죠. 최근 두 경기에서 4자책 경기들을 했고 두산 상대로 상당히 좋은 전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 만난 두산 경기에서 7실점. 올 시즌 홈에서 6점대. 피홈런도 홈에서 엄청나게 맞고 있다. 최승용 일단 복귀를 했고 최근에 뭐 불펜으로 뛰고 있는 최승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닝 소화가 힘들어요. 예, 오늘 아마 길어야 3이닝이고 진짜 잘 던지면 4이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프너 불펜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뭐야? 또 오늘 지륵탕 싸움이야. 또 일단 뭐 최승용 선수가 나름 스스지 상대 강점이 있긴 한데 이닝을 많이 못 던진다는 게 좀 맹점이긴 하죠, 그죠? 예. 어쨌든 원래 뭐 선발하던 선수긴 하지만 올 시즌 지금 뭐 부상 복귀에다가 불펜으로 출발하고 있는 선수니까 진짜 잘 던지면 4이닝일 거예요 아마. 일단 이 경기는 뭐 결국에는 오늘도 뭐 진흙탕 싸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선발 쪽에서는 김강현도 진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승용보다는 이닝을 조금은 더 끌어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요거 하나가 그냥 장점이야. 근데 불펜 쪽에서는 그래도 두산이 좀 낫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찍어야지. 뭐 찍어야 되고 일단은 그래도 뭐 선발 쪽에서 이닝 히팅 기대치가 김강이 조금 높기는 하니까 저는 뭐 SSG 사이드를 보긴 할 텐데 뭐 승패 라인은 일단은 뭐 당연히 비춥니다. 이 경기는 당연히 비추고 11.5 기준점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불펜들 기대치가 좀 낮긴 하고 어쨌든 뭐 두산이 조금 낮긴 하지만은 불펜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이 경기는 11.5 기준치는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T, 롯데 이렇게고 조이언 반즈. 일단 어제 KT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만큼은 진짜 잘 던지던 박세웅이거든요. 근데 박세웅을 털어면서 경기를 조금 쉽게 가져왔고요. 일단 그래도 롯데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롯데가 원정에서는 한 번씩 좀 확 방망이가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 뭐 타격감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던 경기로 보여지긴 하죠. 자, 조이언 패디를 이긴 남자죠. 예, 한 번씩 레전드를 한번 쓰는 그런 선수고요. 뭐 직전 경기 쿠에바스가 좀 빨리 내려간 경기 급하게 좀 등판을 해가지고 2실점 3피안타 이렇게 했고 뭐 이 선수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구위가 진짜 안 좋은 선수. 근데 변화구는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말리게 하면 한 3이닝 정도 한번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선수지만 전체적으로 구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투가 용납이 안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롯데가 어제도 방망이를 좀 괜찮게 쳤기 때문에 역시나 조이언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불펜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KT는 김민이 나오면 3연투예요. 예, 그리고 그 기아하고 마지막 경기를 보시면은 기아하고 이제 연장 승부를 했기 때문에 불펜 소모가 좀 전반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이현이 이닝을 끌어주지 못하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원상현 아니면 성재현이야. 근데 성재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기대치가 있기는 있어요. 롱 릴리버 쪽에서 그런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필승조 쪽에 조금 좀 데미지가 좀 가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디를 이긴 남자는 뭐 안주거리죠. 예, 메이저에서도 잘하는데 패디. 자, 반즈. 이 선수가 이제 뭐 복귀한 이후로 꾸준히 잘 던지죠. 예,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실점 비율이 조금 좀 올라가 있기는 해요. 예, 최근 실점 비율이 조금 올라가 있고 피홈런도 최근 3경기 보면 하나하나 2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이제 KT가 자원 상대에 잘 친다는 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지는 그래도 폼이 괜찮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그래도 뭐 조이언하고 비교하면은 뭐 너무 좋은 선발이고 올 시즌 KT전은 두 번 등판해서 8인 3실점, 6이닝 1실점으로 저한 상대 잘 치는 KT긴 한데 뭐 나름대로 잘 던졌습니다. 좋은 상대 전적을 보여줬다.
일단은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도 불펜이 뭐 엄청나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펜 일정에는 좀 여유가 있고, 예. 뭐 그래도 뭐 기대하기가 많이 어려운 불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불펜 일정이 좀 괜찮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아요. 선발에서의 차이도 좀 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건은 조이현하고 성재현 이 두 투수한테 5이닝을 먹히냐 안 먹히냐가 제가 봤을 때 관건이에요. 둘 다 불안하죠. 예, 둘 다 불안하지만 나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투수긴 하거든요. 결국 이 선수들을 좀 빨리 털어내면은 되게 쉽게 이길 거야 아마. 아마 이 마인도 가능할 거야. 이 선수들만 좀 빨리 털어내면. 근데 요 두 선수들이 좀 관건이긴 하다. 근데 요 선수들을 좀 털어내면은 KT가 경기를 놔버릴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롯데 승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요. 롯데 승마 10.5 기준치에는 요 경기는 오발 한번 좀 조심해봐요, 형들. 그래도 이제 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이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발을 내려면 양 팀이 같이 쳐야 되는데 반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한번 조심해야 될 경기. 그리고 조이현이 한 번씩 뜬금 에이스를 한 번씩 잡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테모. 다음은 기아 대 삼성. 어제는 결국에는 양현종이 뭐 잘 던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기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핵심 뭐야, 그지?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진 호랑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진 팀들은 조금 좀 그렇다. 어, 호랑이의 엉덩이를 만진 팀들은 좀 위험하다. 어. 자, 오늘은 김기훈 대 레이였습니다. 어제 경기는 뭐 삼성이 뭐 나름 잘했죠. 예, 삼성이 나름 잘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불펜에서 좀 갈렸고. 오늘은 김기훈입니다. 이 선수 최근에 던지는 거 봤어? 형들?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 기훈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뭐 엉망이야. 사실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 기훈이가. 그러니까 밸런스가 일단 좀 잡히고 볼질을 안 해야 뭘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볼질이 너무 심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기훈이는 뭐 그냥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레이에스 최근 세 경기 좀 안 좋았다가 직전 두 경기에서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레이에스입니다. 직전 두 경기는 잘 던졌어요. 예. 근데 이 선수도 약간 좀 포인트가 있는 게 기아 상대로 두 경기가 좀 정말 좋지 않았다. 5이닝 5실점, 3이닝 4실점. 물론 이제 기아가 최근에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제 경기 어느 정도 조금 좀 혈이 좀 뚫리긴 했죠.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 두 경기가 모두 원정이었고 패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원정입니다. 세 번째 원정이니까 조금 적응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아 상대 좋지 않았고 기아가 어제 혈이 약간 좀 뚫렸다. 근데 이게 선발에서 조금 좀 미스매치라고 좀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훈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밸런스가 좀 말도 안 되긴 하거든. 밸런스가 좀 말도 안 되긴 하고 오늘 그 어쨌든 기아가 롱 릴리버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임기영인데 오늘 임기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임기영이 못 나온다는 게 조금 좀 아픈 대목일 것 같고요. 불펜을 이번 주 좀 지독하게 많이 쓰긴 했어 기아가. 오늘 장현식 나오면 3연투, 곽도규 나오면 3연투고 오늘 나올 수 있는 게 최지민, 김대유, 김기훈, 김기훈은 선발이니까 윤중현, 장재혁 요 정도야. 그러니까 불펜 운영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나마 롱 릴리버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임기영도 오늘 3연투라서 나오면 4연투거든요. 그래서 못 나와. 그래서 불펜 운영이 좀 많이 어렵다. 그리고 기아의 엉덩이를 만진 팀들은 좀 위험한데 엉덩이를 만지고 이제 억만티 3위까지 내려갔거든요. 삼성이. 오늘은 삼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만졌다가 지금 억만티 3위로 다시 내려갔어. LG가 2등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고 기훈이랑 불펜이 너무 힘들어. 오늘은 기아가 물론 뭐 삼성도 불펜이 안 좋죠. 안 좋긴 하지만 오늘 상대적으로는 기아보다는 그래도 불펜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날이고 제가 뭐 삼성은 불펜이 불안하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체적으로 양은 그래도 좀 있거든요. 삼성이 양은. 그리고 레이에스가 일단은 뭐 세 번째 원정이니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어제 뭐 기아가 이제 빠따 혈이 한번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아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게 배당도 되게 괜찮거든 형들. 난 배당도 1.73이면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마인으로 이길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봐요. 예, 그래서 1마일 정도까지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1마인도 한 2.13이니까 근데 사실 일반승이랑 1마인 배당 차이가 그렇게 안 나가지고 일반승 정도 한번 보시면은 괜찮은 경기가 아닐까. 예.
기훈이가 던진 거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좀 심각해 밸런스가.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기훈이가. 근데 밸런스가 지금은 너무 엉망이야.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 밸런스가. 자, 다음 경기는 하나 대 키움. 일단은 뭐 어제 하나 영마인까지 튕구신 분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어제 하나를 잘 찾아드렸죠, 여러분들. 예, 어제 회장님도 오는 데다가 우상바잖아. 어제 나 믿고 그래도 영마인이나 역배 튕구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던데. 항상 먹으면은 그냥 입을 닫아. 그냥 틀리면 뭐라 하고. 항상 내가 조언해가지고 먹으면 입을 닫고, 아야 틀리면 뭐라 하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 키움. 오늘은 회장님 안 오시겠죠? 오늘 회장님 오면 또 하나인데. 아, 근데 이 경기도 좀 배당 재미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하나가 홈에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선발 매치업에서 본인들이 밀리는 선발 매치업을 가져왔다는 부분은 이제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예,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도, 주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도 애쉬랑 비슷하죠. 예, 그래도 타격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좀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방망이를 잘 쳤다. 회장님 승률 100%야 진짜. 어제 우리 하나 역 봤잖아. 진짜 어제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요미를 갔잖아. 주니치 빠따 믿고 요미를 간 건데, 그 경기를 내가 고민했던 나머지 경기가 다 들어왔어. 주니치 역, 주니치 오바, 그리고 하나 역. 어떻게 골라도 거기서 요미를 골랐냐. 씨. 주니치 빠따를 못 믿어가지고, 씨. 다른 거 골랐으면 싹 다 올킬인데, 씨. 그니까 난 주니치 빠따를 못 믿었고 요가사와라는 한 2점에서 3점 정도 줄 거라고 나는 계산을 했던 거거든. 자, 일단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왔던 초반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차츰차츰 좀 폼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선수는 결국에는 계약을 따야 되잖아. 계약을 따야 하기 때문에 인상적인 형님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막 때려 박았는데 이제 스태미나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치? FA 로이드 맨키로. 이 선수 특은 좌상박 기질이 좀 있습니다.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구사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좌타자 승부를 9위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선수예요. 물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타 라인들이 뭐 좋은 좌타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좌타 라인들이 조금 좀 붕괴되어 있는 그런 좌타 라인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포심 구속에는 문제가 없는데 차츰 포심이 피안타율이 조금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좌상박 그걸 9위로 이겨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좀 믿음이 안 가는 선발이긴 하다. 자, 김인범 아무리 뭐 신인 선수라고는 하더라도 신인 선수다 보니까 뭐 잘 던진 구간도 있긴 한데 결국엔 스태미너 문제입니다. 스태미너 문제. 이 선수가 쉬고 오면은 좀 좋아지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 공식도 최근에 좀 깨졌어요. 최근에 쉬고 등판한 NC 원정에서 3이닝 8실점. 또 한 번 휴식을 부여받고 등판한 기아전에서도 3이닝 3실점. 오늘도 휴식을 좀 어느 정도 부여받고 하는 등판이거든요. 역시나 그러니까 휴식발을 좀 잘 받았던 선수인데 이제 그것도 좀 잘 안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별로 좋게 볼 요소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 선수가 결국에 시즌 초반에 잘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 이 선수가 구위가 약한 뜬볼러야. 구위가 약한 뜬볼러가 피홈런 억제를 잘했기 때문에 잘 던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피홈런 억제가 잘 안 돼요. 스태미너가 떨어지니까. 최근 2경기에서 피홈런 4방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김인번도 지금 별로 기대하기가 조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일단은 뭐 3대 전적은 2경기 등판해가지고 1패, 그리고 3.38은 뭐 쏘쏘하긴 한데 뭐 본인이 좀 괜찮았을 때 만난 거라서 뭐 그렇게 뭐 참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주현상, 한승혁, 김서연, 김범수가 나오면 3연투고요. 3연투가 아닌 선수가 박상원, 이민우, 김규현, 이상규. 사실은 3연투가 아닌 라인에서도 좀 기대 자원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김규현이나 이민우, 박상원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뭐 이 경기는 하나를 봐야 되는데 리스크 대비 역시 좀 배당이 좀 재미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1.32 그리고 1마인 팅구면은 1.69 요런
요렇기 때문에 범수 어제 부상당했구나. 그래서 이 경기 일단 11.5 기준체 오바 정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예, 한화 승마 11.5 기준체는 오바. 자, 일단 멘트는 여기까지.